북한은 전쟁을 겪어본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쟁터에서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군 특수부대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북한군 특수부대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실전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냉전이 붕괴된 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다른 나라 군대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전 감각도 떨어지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 이제 북한군이 좀 이상하게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특수부대 전력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럼 북한군이 저렇게 특수부대를 많이 키웠을까? 6.25 전쟁이 끝나고 북한군은 이제 북한군만의 군사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배합전이라고 그러는데, 군사분계선상에 잘 보면 한 3-4개 군단이 있는데, 얘는 이제 정규군들, 정규 작전을 하는 부대.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 부대들이 막 밀려 내려오고, 북한군 특수부대들이 우리가 잘 아는 AN2기, 안둘기라고 그러죠. 그거나 공기부양정을 이용해서 남쪽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침투해서 후방에서 막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진짜 거대한 병력이 밀려오고. 이런 군사교를 만들어서 그동안 해왔는데, 우크라이나는 좀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원들이 최전선에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우크라이나 군 자체도 지금 실전 경험이 지난 한 3년간 전쟁에서 많이 쌓여있고, 거기다 드론전도 잘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서방이 지원해준 첨단 무기들 갖고 있죠. 근데 일부 탈북자, 특히 특수부대 출신이었다가 탈북한 사람들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북한 산을 잘 보시면 민둥산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동하기 편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에 나무가 빽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저 사람들이 남한에 침투했을 때 산악 행군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런 평가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하죠. 우크라이나 아예 평지니까. 아주 지금 손쉬운 살상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하루에 한 1000대 이상의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런 드론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물론 이제 자폭 드론 직접 가서 공격도 하지만 전선을 그냥 싹 훑어보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북한군들 미리 발견하고 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상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좀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원 요청을 되게 많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거든요. 네. 미사일이라든지 포탄을 되게 지원을 요청하는 게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전부터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좀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러 관계 때문에 인도적 그런 물자들만 지원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북한군의 전투 개입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살상무기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우선 방어용 무기를 먼저 주겠다. 그래서 방어용 무기로 이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이 지대공 미사일들. 지상에서 공중에 있는 전투기라든지 이런 거 요격하는 것들. 근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천공,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라크 수출도 됐고, 그 전에 사우디, UAE 수출해서 사실은 지금 생산 현장에서 뺏어서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제 받은 것들 만들기도 급급하고, 또 우리 군에도 지금 막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천공2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군에 있는 거 뺏어 주면 우리도 북한에 미사일 위협이 있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지금은 퇴역한 호크 지대공 미사일하고 있거든요. 대만은 이제 미국 통해서 우회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호크 지대공 미사일 보냈고, 스페인, 나토 영국인 스페인도 이걸 또 작년인가 올 초인가 보냈어요. 근데 지금 잘 쓰고 있어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러시아가 이란에서 들여온 샤헤드라는 이 자폭 드론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대도시, 특히 이제 민간인 밀집 지역에 이걸 막 무자비하게 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요격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호크 지대공 미사일을 지원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프랑스에서 들여온 이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이 미스트랄이라고 있는데, 이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은 이제 한 명이 어깨에 메고 쏘는 그런 지대공 미사일인데, 사거리는 이제 중거리보다는 좀 짧습니다. 근데 미스트랄은 2명이 이제 도수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도입한 지 지금 90년대 말부터 도입을 했기 때문에 수명이 좀 다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줘도 될 무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호크나 미스트랄은 지원을 할 때 문제가 미국 정부라든가 프랑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적극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간 북한 장교 명단 3명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우크라이나 대표가 공개를 했는데 좀 예.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이런 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저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계속 이런 북한군 주요 인사가 러시아에 갔다라는 걸 자꾸 공개를 하거든요. 이게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러시아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손금 보듯이 다 보고 있다.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손금 보듯이 보고 있는데 우리 정보국을 이용해서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런 메시지를 내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로 치면은 국군 정보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이 있는데, 이 정보국이 전쟁이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밑에 산하에 특수부대들이 없었어요. 아주 전형적인 정보기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정보사령부처럼 뭐 HID 잘 아시죠? 네. 대북 침투하는 영화 그 아저씨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런 부대들을 지금 막 우크라이나에 보내있던 부대들 들여와가지고 밑에 그 부대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악명 높았던 그 러시아 용병 그룹이죠. 바그너. 지금 아프리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군 정보국 특수부대원들이 가서 그야말로 인간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이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통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잔인하게 죽이고 민간인들 좀 죽이고 했거든요. 복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심지어 막 바그너 그룹 숙소도 자폭 드론으로 공격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러시아 내 북한군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시설에 폭격을 가한 러시아 조종사 납치해가지고 실제로 SNS에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막 거의 막 때려 죽였던 그런 영상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속 이렇게 북한군 고위 인사, 군 고위 인사가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걸 언급한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을 향한 심리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죽일 수도 있다. 좀 그런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부상당에서 포로로 잡힌 그런 북한군 영상을 보면은 네. 밑에 댓글로 네. 아, 저런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기 가서 그렇죠. 저렇게 하냐, 네. 이런 동정론도 있고 네. 북한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감정들도 거기서 표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좀 상충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은 뭐 우리의 주적이긴 하지만 같은 민족이잖아요. 물론 이 영상이 100% 정확하냐 안 하냐는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50% 이상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20번, 30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좀 같은 민족으로서 불쌍하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희생을 당할 수 있겠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 보면서 진짜 김정은 정말 나쁜 놈이다. 자기 국민을 전장터에 이렇게 팔아먹으면서까지 체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정말 끔찍하죠. 거기다가 이제 파병의 목적도 사실은 뭐 군사기술, 뭐 실전 경험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돈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아마 최소 북한군인들이 월급을 한 2,000불 정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탈북자 대책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 돈 다 당국이 가져갈 거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한 12,000명 얘기 나오는데 12,000명 곱하기 2,000불 하면은 한 2,400만 불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보면 한 300억 이상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달 300억이 북한 당국의 현찰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대북 제재에 큰 구멍이 뚫렸다. 그리고 심지어는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정은이는 저 병사들이 죽을수록 더 좋을 거다. 위로금을 또 주겠죠. 그러면은 2,000불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그러면은 뭐 한 달에 300억 이상 플러스 알파니까, 북한, 특히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입원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참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물론 이제 북한은 오리지널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전제 왕조잖아요. 근데 왕이 국민들을 저렇게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돈 벌 생각밖에 안 한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씁쓸하죠.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은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북한군 관련 얘기를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지금 워낙 우크라이나전이 급박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내용이 나오면 영상을 통해서 소식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 이 밖에 또 우리 또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 좋아할 만한 최신 무기 소식도 같이 포함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